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성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가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옆에 녹지대가 이렇게 있죠. 여기 녹지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뭔가 떨어져서 꽝 하고 터집니다. 이 장소, 여기서 뭐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 위치는 남북을 맞춰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요 성벽 안쪽에 여기 풀밭 같은데 뭐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알락사 모스크와 오두 락인가 뭐 이런 게 있고 어제 여기 출입 금지됐다던 거룩한 무덤 성당도 같은 구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4에 따르면 미사일 파편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 즉 성묘사원 알락사 모스크 서쪽 벽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젠가 그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새로운 위성 사진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뷰링 전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위치도 제가 한번 찾아서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뷰링 기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쿠웨이트에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사진에 표시된 거 제가 전부 다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은 헬기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비행기가 뜨는 데가 아니고 헬기가 대량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르그 섬하고 거리를 한번 재어 보았습니다. 285km 이 정도면 헬기로 바로 그냥 날아가서 피크닉 같은 거 소풍 간 기분으로 영상 한번 딱 찍고 화르륵 날아올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를 공격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막사 같은데 이런 데 막사 같잖아요. 일반 막사. 그리고 여기는 짐이에요. 체육관. 체육관도 공격했고 뭐 보통 막사 같은데 이런 데를 막 공격했어요. 여기 이런 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여기에 그 미군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여기 분산 수용되어 있는데 그걸 정보를 알고 이란이 여기를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수부대를 중동 지역으로 대규모 배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쭉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의 무라와크 알타 살티 공공기지 요르단 아카바 이런 식 요르단도 있고 그 지명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독일 이쪽에 람슈타인 쪽으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 독일 쪽으로 가갖고 이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배로 이렇게 오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이쪽에 쿠르드족 있잖아요. 쿠르드족이 말했잖아요. 너네 우리랑 같이 미군 보내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미군을 직접 보내서 여기서 같이 싸우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보 미국 신형 미사일 이란 스포츠 시설과 학교 타격. 이 지도에 묘사된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곳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타격이 이루어졌고 이쪽에 뭔가 또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여기 IRGC 컴파운드라고 군부대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란 혁명수비대 군부대가 있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학교인지 체육관인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군부대하고 학교 같은 건물이 같이 있나 봐요. 여기도 보면 미나부 여기 175명인가 초등학교 여학생 어린이 사망했다는 장소 역시도 군부대가 있고 군부대 바로 옆에 여기가 군부대죠.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하니 옛날에 팔레비 시절에 미국이 여기 군부대를 다 지어줬답니다. 그때 그 군부대 옆에 학교까지 같이 지어줬대요.
그걸 여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불이 나고 여기 뭐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불길이 막 솟고 2차 폭발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스파한의 2차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인화물질이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파한에서 인화물질이 있을 만한 장소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스파한이고요. 외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름통 같은 거 잔뜩 있는데 이런 거 잘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در شهرهای 네. خلاف غزه یعنی اطراف غزه مهمترین شهر همینجوری که الان بچه‌ها دارن الان میرن 네, 이 영상은 아마 이란 TV에서 뭔가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분 50초를 다 봤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젠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 화학 공장, 뭐 철강 공장에 뭐 불났다는데 여기가 사실은 제약 산업 그리고 화학 뭐 그런 공장이래요. 그래서 불이 나고 시커먼 연기 막 나잖아요. 그거 막 유독가스 나올 거라고 여기에서 그 칼륨인가 포타슘인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같은 염전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해에서 그 포타슘이라는데 칼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아마 이런 데서 물을 증발시켜 갖고 그 소금가루에서 막 추출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테헤란 여기에 이 그 연료 저장고를 공격해 갖고 막 새카만 연기 나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악독한 공기가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한 거다. 지난번에 이 나쁜 놈들이 까만 연기 나게 해갖고 우리 유독가스 까만 거 했지 않냐. 여기는 더 유독한 게 나왔다. 그런 이제 설명 같았습니다. 네, 오늘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제 메르카바 MK4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한 폭격기 이륙 지점을 실수로 공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잘 찾아보면 이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위치 역시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위치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동그라미 요게 그 미국식 농업 하는 그 밭인 것 같은데 요거 같이 보여요. 요거 그리고 저 뒤에 여기 보이다 만 거 그게 요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 옆에 이렇게 없어요. 예? 이 부분이 통째로 여기 삭제됐어. 굉장히 중요한 데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 여기라고 표시를 해놨어. 그 근처에서 비슷한 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분명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예? 그죠? 그럼 여기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가 봐요. 사우디아라비아 상호에서 공중 급유 중인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통해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지점은 어디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그 비행기에 여기 매달려 있는 무기를 분석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 근데 이 무기가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제2담 위성 키트, 그러니까 이제 활공 유도 키트를 달아갖고 멍텅구리 폭탄을 이제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건데 제짐은 더 멀리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날아가는 무기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짐은 이거고요. 원래부터 공장에서 날개가 달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발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달려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뭐 이런 걸 달아갖고 파브 같은 거예요. 러시아가 쓰고 있는. 근데 얘는 조금 덜 좋답니다. 덜 멀리 날아간대요. 공장에서 날개를 달아서 나오는 게 이게 멀리 날아가고 이거는 멍텅구리 폭탄에다 날개를 다니까 그거보다는 짧게 날아가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는 이란의 방공망이 장악했던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란 방공망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바퀴 달린 그런 거에 이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레이더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적외선 플리어 같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도 볼 수 있는 고도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로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차피 거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그 상관이 없는 거죠. 활공 형태니까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높은 만큼 멀리 가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큰 비행기로 아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 미사일이 올라가는 고도 아마 한계가 있으니까 그 고도 이상에서 떨어뜨린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건. 네. 오늘도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변화 없고 볼찬스크,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리만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여기는 정확히는 리만이라기보다는 그 숲이에요. 여기 무슨 숲이었는데 예, 그 숲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 시베르스크, 그 다음에 이쪽 포크롭스크 부근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와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에도 변화가 없고요. 자포리자 지역 변화가 없고 헤르손 지역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로제 지역의 루고스코에를 해방시켰습니다. 뭐 자포로제 어디 해방인데 안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측 계란 미사일이 이제 수동 유도 기능을 갖춘 유도 장치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도 장치는 기존의 스코이 27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특정 신호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 이러한 신호를 탐지하면 레이더 안테나를 추적하여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따라서 계란 미사일은 이제 AGM-88 함 모시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를 찾아서 파괴할 수 있는 기능이 계란 드론에 탑재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뭐가 있대요. 예. 러시아군이 카르키우 지역의 시노보를 해방했다고 또 이런 거 나왔죠. 어딘가를 또 해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란스 부대가 보그나나 자주포를 파괴하는 모습. 이게 란셋 화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파브 3천 터지는 거. 이란의 유엔 상임 대표인 아미르 사이드 아라비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아랍 국가들에 파견된 것을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고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적임. 이란이 그렇답니다. 야,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 공격할 권리가 있음 이런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활절 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가 웬일이지? 휴전 그런 거 뭐 러시아가 부활절 뭐 그런 거 휴전하자고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으로부터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를 받았다. 하지 말라 그랬나 봐요. 우크라이나 강제 수용 소장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제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말만 하는 건가? 진심인가? 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 안 지켰거든요. 러시아만 지키고 우크라이나는 안 지켰어요. 한 달 동안 뭐 휴전하자 그러는데 러시아가 알았어 그러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했어요. 한 달 동안. 러시아 교통부는 인도적 구호물자 10만 톤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드칸호가 쿠바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배는 마탄사스항에서 하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탄사스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쿠바에 있는 마탄사스항. 여기에 뚜두두두두두 보시면은 여기 유조선에 하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기름을 내릴 모양이에요. 네. 근데 러시아가 여기를 기름을 탱크를 싣고 갔는데 미국이 이걸 안 막았네. 안 막은 거야? 못 막은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닥 나토는 발칸반도에서 러시아 공격 계획을 예행 연습했다. 세르비아 공화국 집권당 대표인 밀로라드 도딕은 리아 노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 당시 나토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실행하려는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했다고 주장했다. 굉장히 오래된 계획인가 봅니다. 최소한 1999년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토는? 핀란드 공군사령관 티모 헤라네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핀란드 측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FA-18 전투기가 위협적이지 않은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출격했고 드론들이 러시아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 때문에 길을 잃어 핀란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전략입니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자전 시스템으로 나토의 항공항행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이거는 러시아가 이 발트해 국가를 공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측 이 채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예? 이 나라들 나토 국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렇게 해서 드론을 날렸는데 얘네들이 알면서도 이거를 용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상 모스크바는 여기 침략해서 공격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대요. 어쨌든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토에서 러시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보복할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우크라이나 나치대대를 훈련시킨 방법. 저는 2014년 여름 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널리 알려진 고문 기법인 물고문을 목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지하 조직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 마리우폴 주민에게 사용된 고문이었습니다. 이거 있잖아. 한국어로 있지. 구글에다가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거 검사를 해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고 영상도 막 그냥 말하기 싫어. 한국은 자국민한테 이런 짓을 그냥 겁나 했던 나라거든. 그래서 한국에는 법이 있어. 그 법정에서 그거는 고문받아서 허위자백했어요. 그러면은 무죄 이렇게 되는 법이 있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란 미나부시의 전투원들이 기관총과 저격총을 사용하여 드론 5대를 격추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 미사일을 스쳐 지나갔지만 요격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네? 그죠? 텔아비브 상공을 날아가는 이란 미사일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걸프만 방어군은 최소 2,40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으며 주로 패트리어트 팩3와 패트리어트 잼T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쟁 전 보유량으로 추정되는 2,800발 미만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에 근접하는 수치로 목표물당 여러 발을 발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량은 2,400발을 훨씬 웃돌며 재보급 없이는 거의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워터의 창립자이자 악명 높은 살인마 에릭 프린스조차도 미국의 이란 지상 침공에 경고하고 있다. 가르그 섬에 대해서 초기 공격은 매우 취약할 것이다. 제82 공수사단의 대규모 공수작전은 상당히 무모한 시도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그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숙련된 전투력을 갖춘 국가다. 이라크군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PV 드론에 대해서는 이란은 이미 분대급 부대의 FPV 드론을 배치했으며 현재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탱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드론이다라고 지적했다. 네, 전문가조차도 여기고 사람 보냈다가는 대학살인데 김진팔이 헛소리하는 거 하나도 아니죠. 사람 보냈다가는 대학살인데 이거 어쩌려고 그래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료는 많지만 제 텔레그램에 링크해드리고요. 또 여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를 또 점령할 생각이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잠깐 헬기 타고 들어갔고 여기 이제 배들이 많거든요. 그 이쪽에 이 유조선들이 막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로 보드배 타고 샥 들어갔고 여기 가서 이제 동영상 찍는 거야. 우리 상륙했습니다. 여기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영상 찍고 바로 튀는 거지.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이제 이겼다. 그리고 여기 여기 무슨 해라고 그러지? 이 해협. 우리가 해협을 뚫었다. 막 그렇게 이제 영상 겁나 틀고 신경 꺼 그리고 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쿠르드족은 우리도 이제 상륙작전 했으니까 너네도 해.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가고 이제 혼자 독박 쓰거나 아니면 쿠르드족도 약삭 빠르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우리도 빠방빠방빵 하는 영상 몇 장면 올리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요란하게 영상 찍고 탈퇴했다 쳐. 그러면 덩그러니 남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처럼 4년씩이나 버틸
그런 그 넓은 전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중심을. 우선은 크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따만한데 지난번에도 12일 만에 만세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래 버틸까? 이라는 미군이 빠졌다고 해서 아 그래 알았어 나도 공격 안 해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항복한다. 예? 무릎 꿇고 그냥 비는 거야. 싹싹 엎드려갖고 3번 절하고 머리에 대가리 땅에 9번 받고 이마에 피날 때까지 콩콩 찍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삼선 옵션. 야, 안 되겠어. 혼자는 못 주고 삼선 옵션이다. 그러면서 핵폭탄을 테헤란에 날려, 모스크바에 날려, 베이징에 날려, 워싱턴에 날려, 막 이런 프랑스, 파리, 런던 이런 데 다 날려. 그리고 자폭한다. 어느 걸까요? 원래 그 교범대로 하면은 삼선 옵션이 맞는데 모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 채널 12는 미국이 이란에서 지상작전을 벌일 경우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이제 같이 미군 하고 같이 안 한대. 이란군 오기만 해봐. 바닷가에서 상륙하기만 해봐. 다 씹어먹어 버리겠어. 막 그러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당신 내 병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르시아만의 상어들에게 한 명씩 먹이로 던져줘야 할 텐데요.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스두군 사령관 이스마일 카니 장군은 예멘 이슬람 저항군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안부와 제다 사이를 2주 넘게 머뭇거리며 표류하다가 결국 귀환안을 결정한 미 해군 항공모함 제랄드 포도의 운명을 묻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예멘의 높은 산맥과 축복받은 땅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도는 안사랄라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위협으로부터 홍해에서 철수하밖에 없었습니다. 가니 장군은 예멘의 시기적절한 인식과 훌륭한 전략적 사고를 높이 평가하며 모든 저항 전선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실제로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이란이 아니고 이란은 예멘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하면서 제럴드 포드라고 이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100%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그 장소가 제럴드 포드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머뭇 못하다가 세탁소에 불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란이 한 게 아니고 이란이 뭐라고요? 예멘이 한 것이다.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레바논 남부에서 어렵고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평화유지군 2명을 추가로 사살하고 1명을 부상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 적이 들어오면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게릴라전으로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데나 상륙을 한 다음에 영상 찍고 빨리 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영상 계속 틀면서 우리는 이겼음 그러면 끝이지 뭐.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1000발 이상의 제전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미사일 한 방당 가격은 150만 달러입니다.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록히드 마틴은 2026년까지 최대 860발의 제전 미사일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 섬, 아까 보여드린 그 섬. 여기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아까 그 기사에서. 여기 이제 점령하려고 한다는데 여기 딱 그 설레발치기 좋잖아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섬 어디 들어가고 헬기 타고 싹 가고 사진 딱 찍고 그리고 냈다 튀면은 뭐 알게 뭐야.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그거 순진하게 믿고 지나가다 또 공격돼서 침몰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몰라. 그리고서 그런 얘기 나올 때쯤 어떻게 이제 쿠바에서 또 시끄러운 것도 영상 하나 막 터트리겠지. 그러면서 이쪽은 잊혀지길 바라는 거겠지. 근데 잊혀진다 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미국은 뺐어. 군대 빼고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선언하고 빠졌어. 이스라엘도 빠질 수 있냐는 거지.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이 이스라엘 하이파의 최대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쿠웨이트 상수도 및 발전소를 타격한 후 이란에 대한 대응책을 곧 내놓겠다고. 근데 지금 이거 아니래요. 여기 어제 그 담수시설 해수 담수시설 90% 쿠웨이트는 이거에 의존한다는데 물을 여기 공격했다고 이란이 나왔었잖아요. 아니래요. 이란은 자기네가 여기 공격하지 않았다고 또 주장해요.
또한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홍보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우리는 거기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시설 공격 안 했고 이스라엘이 한 거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며 기존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미국은 이제 훨씬 더 합리적인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과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설레발 치는 거죠. 발을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상만 나오면 돼요. 호르무즈 해협 개통시킨 그리고 또 우라늄 탈취한 그런 영상만 나오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타조가 쫓기다가 저 땅속에다 대가리 쳐박듯이 그냥 땅에다 대가리 쳐박고 우리는 이겼음 그러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임박한 합의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또 부인했어요. 야, 너 합의 협상 중인데 합의하고 안 하면은 다 부셔버리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합의가 막 지금 진행 중인데 걔네들이 파토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상륙작전 했고 이런 영상 막 만들어서 틀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빠지겠다. 이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그타이는 미국과의 협상서를 부인하며 이란은 파키스탄 주도의 전쟁 종식 외교 노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계속 그런 적 없음. 트럼프가 혼자 얘기하는 거임.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회에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이 잡아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란이 최근에 목격된 드론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 전쟁 중인데 상대방 국가한테 무기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것도 무슨 말이야. 걔가 말을 들을 것 같니? 예, 알겠습니다. 생산하지 않을게요. 뭐 이런 도대체 미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자꾸 해. 이란은 유료 통행료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적으로 장악하려며 미국과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해협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병력 파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 통행료를 받겠대요. 스웨즈 운하처럼. 기관들이 달러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노출이란 말은 익스포저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익스포저라는 것은 대출의 성질을 띤 모든 그 금융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거 뭐 기타 그런 상품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달러 기반 그 익스포저를 줄인다는 건 그 달러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달러 돈을 빌려줬다가는 못 받을 확률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달러를 돈을 빌려줬다가는 안 갚을 수 있어. 그게 하나고 내가 급전이 필요해. 그래서 너 좀 원금 좀 내놔야 내 빌려준 돈 내놔야겠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어떤 나라들이 이런 걸 할까요? 중국은 이 전쟁에 이란 쪽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 돈을 안 갚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야, 요 새끼 나 돈 안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팔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급전이 필요해졌잖아. 지금 전쟁 나갔고 막 여기저기 두드러 맞고 막 터지고 막 그냥 공장 막 부서지고 하니까 급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아마 그래서 달러 야, 너 내 채권 내놔야겠어. 내 돈 빌려준 거 있지? 그거 내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테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비에트 헤그세스 모건 스탠리 브로커는 지난 2월 블랙록에 연락해 그 미국 전쟁부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전쟁 나기 전에 어디 펀드 전쟁 나면은 돈 벌 수 있는 펀드에 그 투자 문의를 했답니다. 그것도 얼마? 수백만 달러? 와,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장관이 이렇게 부자야? 갈라바 부시의 월스트리트 관련 금융조언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이란의 그 유명한 사람이 야, 트럼프가 말하는 반대로 투자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답니다. 이란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준 거래 조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역지표이며 시장이 매도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1조 3천억 달러가 유출됐다.
알줄라니는 유럽의 걸프만 석유를 시리아 영토를 통해 운송하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자기네 땅으로 이제 기름 파이프라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이 갔답니다. 시리아에. 호주 비료협회의 CEO인 스티븐 애널스는 호주 정부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지난주 비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호주가 갑자기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큰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너네가 원래 안 산다고 러시아 비료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산다고 해도 안 판대. 우리나라는 약 250년 전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뭐라고? 유대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고? 미국이 무슨 유대 기독교야? 그 프리메이슨 국가인데 미국 돈에도 프리메이슨 표시 나오잖아. 이런 거, 예? 이런 거 눈 이상한 뭐 눈 이런 거, 예? 이 미국 돈에 이런 거 들어 있잖아요. 예? 프리메이슨 나라인데 무슨 유대 기독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요르단 국회의원 나빌 알 시샤니는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종료주일 알락사 모스크 폐쇄에 대한 조치를 알락사 모스크도 사람 못 들어가게 했나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란 미사일 파편이 여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들어가지 말고 이슬람도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게 떨어졌어. 근데 지난번에 그 12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라비가 이스라엘 고위 공직자들 모인 자리에서 야 그때 인마 폭탄으로 여기 폭파시키고 이란이 했다고 그랬으면 됐을걸 아이 바보 자식들 그런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여기 또 파편이 떨어졌어 우연히. 그러면 야 요거 좀 그거 하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폭탄을 장치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못 보게 해야 되니까 출입금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왜 출입금지 했을까요? 여기만 출입금지하면 공평하지 않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카톨릭 너네도 출입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폭파시킬 마음이 없고 요걸 폭파시켜야 되는데 덩달아 사람을 인원을 통제하는데 이슬람만 들어가지 마 그러면은 불공평해 보이니까 카톨릭도 들어가지 마라고 한 거 아닐까? 지금 열심히 여기다 폭탄 설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언제 이걸 꽝 하고 터뜨릴 텐데 그 날짜가 아마 4월 1일 6월절 날짜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4월 1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는 6월절이 매년 좀 달라지는데 올해는 4월 1일 해가 떨어지면 6월절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작전 종료 시점으로 제시했다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미국은 더 빨리 하라고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작전 종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지금 그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건데 지금 전쟁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럼 4월 1일 날 뭔가 날짜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는 같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뭘까? 전 그걸 추정하는데 혹시 4월 1일 날 날짜 맞춰서 여기 폭파하지 않냐. 그리고 이란이 공격했다. 그리고 미사일 떨어졌다. 그러려고 여기 지금 폭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게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출입금지 시키고 덩달아 이슬람만 출입금지 시키면 이제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그냥 혼자 공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틀리겠지만. 그러면 여기를 이슬람 사원을 폭발을 시키면 분명히 이란은 아니라고 그럴 거고 그리고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야 이란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텐데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적을 만드는 짓을 이스라엘은 왜 하고 싶어 할까? 예?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종교관,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지구인 전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워서 죽여서 없애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스토리거든요. 거기에 뭐 무슨 족속 나오는 거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성경적 세계관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다 삭제되어야 할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자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싹 다 불사질러서 싹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얘네는 신이 이루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빨리 이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미운 짓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이런 시각에서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예. 그 종교라는 툴을 통해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해석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알락사 모스크를 파괴하면 전 세계 이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텐데 그 짓을 왜 할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길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떻게 다 불사질러서 죽여. 그 메시아가 누굴까? 미국의 트럼프일까?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참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로 전 세계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모르죠. 트럼프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네들은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김진팔의 주장입니다. 옛날부터 했지만 종교 개혁가들이 이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 이 맹신자, 광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해요. 종교 분리 원칙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치읓 지은님 감사드리고요. 지이응 시오님 감사드립니다.